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36명이 늘어서 엿새째 1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가 여전히 20%대에 달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허가 의료기기인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 스마트 패스가 지하철과 버스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까지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체온계 때문에 방역 활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소아청소년과 만 62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독감은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해 동시 유행할 경우 의료체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올해 무료 접종 대상이 1,900만 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0일 넘게 확진자가 없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치적 목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면 정치적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환자가 136명 늘어서 엿새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1,432명, 사망자는 5명이나 늘어서 누적 34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20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 67명, 경기 29명, 인천 2명 등 수도권에서만 98명이 확진됐습니다. 광주 12명, 대전 4명, 울산 3명, 부산과 세종, 충북에서 1명씩 전국 10개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11명 줄어서 누적 151명이 됐습니다. 완치 환자는 339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6,636명에 달합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16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출입기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어제 오후부터 부분 폐쇄된 국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국회 코로나19 재난대책본부는 국회 본관과 의원회관을 오늘 오전 6시부터 정상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역학조사와 선별검사 결과를 고려해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고 상임위원회 회의와 각 정당 회의 등을 오후 2시 이후에 개최토록 했습니다. 또 취재 기자실이 있는 소통관은 하루 더 폐쇄하고 추가 확진자 발생 여부에 따라 재개방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분야 차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안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의 승격이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의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새로 신설되는 보건차관에게는 최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까지 갈등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드디어 오늘 독립된 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됨으로써 독립성과 전문성이 대폭 강화된 감염병 총괄기구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 분석, 위기 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제약 사안의 중대 고비를 잘 넘기고 빠른 시일 안에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확실히 통제해 나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앞으로 더한 감염병이 닥쳐와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극복해낼 역량을 갖춰주길 기대합니다. 보건차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코로나가 안정되는 대로
우리의 보건의료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회와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국민의 여론도 폭넓게 수렴하여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비롯하여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국내 100대 기업의 올해 2분기 해외 매출 규모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0%나 곤두박질쳤습니다. 과거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세계 경기가 역대 최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광혁 기자입니다. 철강 업계는 올해 초부터 구조 조정의 고삐를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사옥 매각과 전기로 열연 공장 가동을 중단했고, 포스코는 중국 가공센터 매각과 일부 시설 가동 중단, 임금 동결 등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자동차 강판 수요가 긴 가뭄을 겪으면서 올해 내내 군살 빼기를 지속하고 있지만 해외 매출은 더욱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지난 2분기 철강 금속 업종은 해외 매출이 지난해보다 7조가량 증발해 1년 사이 80% 넘게 추락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들마저 전염병 벽을 넘지 못해 2분기 100대 기업의 해외 매출액은 작년보다 36조 원, 19.8%나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의 3대 주력 업종 모두 해외 매출이 동반부진의 늪에 빠졌습니다. 전기전자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도 5%대, 자동차 부품은 가동 중단 여파로, 에너지화학은 정제 마진 약세 등으로 매출이 각각 30%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다만 중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대기업들의 중국 매출이 소폭 늘어났을 뿐입니다. 7, 8월 수출도 내리막길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 대기업들의 해외 매출 역시 뒷걸음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주요 국제기구도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높이 보고 있는 만큼 금년도 세계 성장률을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녹록지 않으므로 3분기 100대 기업 해외 매출도 상당폭 감소하리라 전망됩니다. 세계 각국은 경제 충격을 줄이려고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고 있지만 코로나19 재유행 탓에 인적 물적 교류가 여전히 회복하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광엽입니다. 사실상 무산된 HDC 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전 결론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기금운용심의회 회의가 오는 11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회의는 통상 매주 목요일에 열렸지만 이번 주는 하루 늦게 잡힌 건데 회의에서는 아시아나항공 지원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의가 열리기 전 정부가 산업경쟁력 강화 장관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인수 무산 후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 593조 원에 달하고 4년 뒤인 2024년에는 9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0년부터 2024년 국가채무 관리 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 945조 원 중 적자성 채무는 62.8%인 593조 1천억 원입니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 1,327조 원 중 67.8%인 899조 5천억까지 적자성 채무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나뉘는데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서 별도의 재원 없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서 갚으려면 국민이 낸 세금을 써야 합니다. 얼굴 인식 체온 측정기로 알려진 스마트 패스가 무허가 의료기기란 사실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YTN 취재 결과 비슷한 기기를 파는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면서 지하철과 버스 같은 다중 이용시설까지 잠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체온계가 방역 활동에 대거 이용되고 있는 겁니다. 보도에 김우준 기자입니다. 지난 5월부터 비대면 체온계 시장을 휩쓴 스마트 패스. 접촉 없이 인공지능의 얼굴 인식 기술로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주요했습니다.
한 0.3초에서 0.5초 만에 온도는 측정이 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팔려나갔습니다. 그때 코로나 때문에 빨려갔다고 전국이 다 빨렸어요. 그때 기술 갔어요. 보건소와 대학교, 대형 영화관뿐 아니라 저희가 115개 직영점에 다 설치가 돼 있고요. 광역버스와 지하철 역사 안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부분 설치됐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찰구마다 스마트 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민 수천 명이 이 기계를 통해서 체온을 재고 역사 안을 드나듭니다. 이 스마트 패스는 하루 평균 6만 명이 이용하는 김포 도시철도 모든 역사 안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패스가 시장을 휩쓸자 다른 기업들도 너나할 것 없이 비대면 체온계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저마다 고유 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했고 상당수는 관공서에도 납품했습니다. 안면 인식하고 온도 측정이라는 기술이 더해져가지고 이제 열화상 카메라가 만들어지게 된 거거든요. CCTV 기반의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2.5m부터 측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 허점이 발견됐습니다. 종이 사진을 얼굴로 인식하는 것은 물론 체온 측정도 부정확했습니다. 컴퓨터로 그린 얼굴 모양조차 실제 사람으로 인식했습니다. 제가 그것까지 알고 대부분 하진 않았고. 기계 자체도 식약처의 체온계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일부 업체는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한 뒤 폭리를 챙기며 판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300만 원 이상에 팔리는 제품과 모양과 사양까지 똑같은 물건이 해외 사이트에서는 5분의 1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껍데기만 메이드 인 코리아로 상표를 붙이고 알리바바라든가 규격 그대로 들여와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그렇게 파는 게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내 대부분이고요. 스마트 패스에 대해 판매 중단 조치를 내린 식약처는 비슷한 제품을 만든 업체들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가구 매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8월까지 가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1.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가구 시장 규모는 2008년 7조 원에서 2016년 12조 5천억 원으로 성장했고 2023년에는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것에 대비해서 정부가 올해는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독감 예방 4가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2회 접종이 필요한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부터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보도에 한영규 기자입니다. 독감 백신을 2번 접종해야 하는 경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방접종을 맞거나 작년에 한 번만 맞은 어린이입니다.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의 어린이가 대상으로 첫 번째 접종 후 4주 뒤에 두 번째 접종을 받아야 완전한 면역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무료 접종 대상도 확대됩니다. 기존 대상자 외에 중고생인 만 14세에서 18세, 만 62세에서 64세도 무료 지원 대상입니다. 전 국민의 37%인 1,900만 명이 해당됩니다. 올해 국가예방접종에서 지원하는 백신은 작년까지는 3가 백신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부터는 4가 백신으로 변경하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연령대별로 예방접종의 시작 시점이 분리돼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초, 중, 고등학교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집중 접종 기간이 운영되고 62세 이상은 다음 달 중순부터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독감 유행 시기는 보통 11월 중순 이후이고 예방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는 데 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10월 말까지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감염을 줄이기 위해 사전에 예약을 하고 전자예진표를 작성해 방문하면 혼잡도와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접수 전에 알리고 예약을 미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하고 동시에 유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검사로 두 가지를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 키트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3, 2, 1.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만든 연구 성과를 활용하는 연구소 기업이 1,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연구소 기업들은 지난해에만 7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할 만큼 국내 과학기술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리 기자입니다. 주사 대신 먹는 항암제를 개발하고 있는 한 바이오 제약 기업입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개발한 항암 물질을 이전받아 먹는 방식으로 암세포까지 침투시키는 연구가 한창입니다. 주사 처방의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약물 효과는 높일 수 있어 2025년 미국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기업으로는 1000번째입니다. 저희는 2025년도까지 임상을 완료 후에 미국 시장에 진입하여 2027년도에는 2,500억의 매출액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정부나 대학 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는 연구소 기업은 지난 2006년 1호가 문을 연 이후 가파르게 규모를 늘려왔습니다. 지난해 연구소 기업의 전체 매출이 7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해마다 약 26%씩 높은 성장세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고용 인력도 4천 명에 달할 정도로 일자리 효과도 탁월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진단키트 등 K-방역의 우수성을 알린 연구소 기업의 약진도 두드러집니다. 성공 사례가 나오면서 이게 연구소 기업이라는 이 제도가 상당히 괜찮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연구소 기업 채노 달성을 기해서 이것이 더욱더 또 추진력을 받고 현재 연구소 기업은 주로 IT와 바이오 분야에 집중돼 있습니다. 정부는 연구소 기업을 신산업 분야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전용 펀드 조성 등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해 시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에 대해서 마지막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이 아닐 것이라면서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7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국가가 의료 분야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지만 매우 많은 국가가 전염병 대응의 기반이 되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은 코로나19와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의 투명성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정보의 투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치적 동기의 정보 제공은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최초 발생지인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 대륙을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중국 관영방송의 다큐멘터리입니다. 人民至上、生命至上的这个理念，我们党领导力量的强大，同时也觉得我们是一个英雄的民族和英雄的国家。 중국 매체는 우한과 베이징 등의 학교가 문을 열고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는 등
14억 중국인이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시와 연설 등 코로나 대처 지적을 담은 책자도 출간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중국 본토에서 3주일가량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중국의 공식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중국발 한국행 승객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기간 중국 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중국 내 지역 발생이 한 명도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관련 정보의 투명성 문제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국제사회가 제기해왔지만 여전히 의문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정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19 정보의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치적 동기의 정보 제공은 후폭풍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at is being politically manipulated or that is being managed in a way that is distorting evidence, then unfortunately that comes back to roost. WHO는 또 코로나19가 마지막 팬데믹이 아닐 것이라며 다음 팬데믹이 닥칠 때 세계는 지금보다 더 준비돼야 한다며 각국의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스페인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스페인 보건부는 현지 시간 7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4시간 동안 2,440명이 증가해 모두 52만 5,5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스페인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 강력한 봉쇄령을 내려서 바이러스 확산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듯 했으나 여름 휴가철을 앞둔 6월 초 조치를 해제하면서 확산세에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특히 7월 들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소속의 프랑스 축구 선수 킬리안 은바페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았다고 프랑스 대표팀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럽 축구연맹 네이션스 리그 크로아티아와의 조별리그 경기에 은바페가 뛸 수 없다고 대표팀은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스웨덴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은바페는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네이마르를 포함해 은바페까지 모두 7명의 선수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역대 최장장마와 연이은 태풍 그리고 이상 좋은 현상까지 올해 여름은 이상기후를 온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하는 원인이 빠르게 녹고 있는 북극 빙하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날씨학개론에서 북극 빙하와 이상기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